자,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긴 아일랜드의 대면형 주방. 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자, 기존 디귿자 주방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인테리어 90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소개할 현장은 바로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50평대 타운하우스에 있는 3층에 옥탑방까지 있는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마당 있고 층간소음 걱정 없고 내 맘대로 뜯고 고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근데 말이야, 현실은 겨울에 패딩 입고 집에서 지내는 게 정상인가요? 자, 비 오면 어딘가 물이 새요. 맞아, 바로 이게 단독주택 인테리어의 진짜 현실이야. 자, 아파트는 위아랫집이 되어주니까 난방비가 절약되고, 자, 소음, 콘크리트 벽이 다 막아주잖아. 자, 근데 단독주택은 전부 다 내 책임이야. 자, 단열 하나 잘못하면 난방비 폭탄 맞고, 자, 방수 하나 놓치면 천장에서 물 줄줄 새고, 자, 소음 차단 안 하면 외부에 공개되어 사는 기분. 자,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한 건 생존이야, 생존. 자, 예쁜 인테리어? 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따뜻하고 물 안 새고 조용한 집부터 만들어야 하잖아. 특히 이번 현장은 목조주택이라서 더 어려웠어. 목조주택 특성상 천장 공사가 진짜 미친 듯이 어려웠거든. 자,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 인테리어 할 때 무조건 챙겨야 하는 3가지 생존 포인트를 알려줄게. 자, 첫 번째, 단열,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 법. 자, 두 번째, 방수, 외벽에서 물 안 들어오게 하는 법. 셋째, 소음 차단, 방을 아늑하게 만드는 법.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단독주택 인테리어 실패 확률은 90% 줄일 수 있어. 특히 이번 현장은 3층의 옥탑방이라는 넓은 공간을 가족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춘 맞춤형 설계로 단독주택의 단점은 완전히 없애고 장점은 극대화한 혁신적인 사례야. 단독주택 인테리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번 현장 끝까지 꼭 봐야 해. 특히 단열, 방수, 소음 차단, 완벽 시공 노하우, 그리고 50평대 타운하우스 공간 활용의 황금 비율까지 이 영상 하나면 단독주택 인테리어의 모든 걸 알 수 있어. 자, 영상 끝까지 보면 목조주택의 조명 시공 노하우까지 알려줄 테니까 중간에 끄지 말고 끝까지 봐줘. 자, 그럼 용인 처인구 50평대 타운하우스의 완벽한 변신, 지금부터 섹션별로 살펴볼까? 자, 이번 섹션은 거실 디자인인데 솔직하게 말할게. 이번 현장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야. 자, 왜냐고? 목조주택 천장 공사 진짜 지옥이었어. 비포 사진을 좀 봐봐. 자, 거실이 짧아 보이고 답답하잖아. 총 면적 대비 1층 면적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거실이 정말로 짧아 보였던 거야. 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야. 이번 거실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짧은 거실을 착시 효과로 길어 보이게 만드는 디자인의 승리였어. 근데 그 전에 목조주택 천장 공사가 왜 어려웠는지부터 설명할게. 자,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현장마다 다르지만 천고와 층고 마감재 사이 공간이 좀 넉넉한 편이거든. 근데 목조주택은 지지하는 목조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조명 구성하는데 진짜 애먹었어. 목조 구조는 목재 장선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거든. 자, 그 사이사이에 조명 배선 넣고 등기구 설치하려면 공간이 진짜 부족해서 미칠 것 같았어. 자, 목조주택 인테리어는 천장부터가 전쟁이다. 이거 꼭 기억해줘. 자, 그래서 이번 거실 디자인은 천장 공사의 어려움을 뚫고 완성한 역작이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짧았던 거실을 어떻게 길어 보이게 만들었나. 자, 우리가 적용한 4가지 착시 전략을 공개할게. 자, 첫 번째, 자, 도장 마감으로 긴 면 표현. 자, 처음부터 선 정리를 위해서 도장 마감을 선택을 했어. 자, 도배 마감은 안 돼요? 자, 도배 마감도 의미가 있지만 도장의 경우는 최대한 긴 면을 표현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 자, 필름 같은 경우는 이음새들이 시선을 자꾸 끊어버리면서 공간이 더 짧아 보이는 착시를 만들어. 자, 근데 도장은 끊김없이 쭉 이어지니까 공간이 훨씬 더 길어 보이는 거야. 자, 인간의 시선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선을 따라가면서 공간을 더 넓게 인식하게 되거든. 자, 거실 디자인을 할 때 도장 마감을 활용하면 좋아. 자, 벽면에 사용된 도장은 벤자민 무어 스커프 X 제품을 사용을 했고, 에그쉘광으로 무광과 유광의 중간 정도 되는 텍스처를 나타내도록 해서 내구성과 고급스러운 질감을 표현했고, 자, TV월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발레나 페인트로 리듬감 있는 마감을 했어. 자, 두 번째, 곡선진 TV월로
가로 길이 확장. 자, 거실 TV 벽면이 너무 짧아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야. 자, 그래서 TV월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고 최대한 길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곡선을 사용해서 가로로 긴 시각적 효과를 준 거야. 자, 직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명확하게 보이잖아. 자, 그래서 공간의 한계가 딱 느껴지는 거지. 자, 근데 곡선은 시작과 끝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양옆으로 확장이 되는 거야. 자, 실제로 건축 디자인에서 수평 곡선을 사용하면 공간 폭이 10에서 20% 더 넓게 인식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자, 비포와 비교해보면 TV월 하나로 이렇게 달라진다고?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야. 자, 곡선 디자인이 시선을 가로로 유도하면서 공간이 2배는 길어 보이는 마법이 완성된 거지. 자, 세 번째, 긴 조명으로 착시 효과 극대화. 자, 여기서 진짜 포인트, 가로로 긴 조명 구성이야. 자, 마그네틱 조명도 복도 라인 끝까지 연결했고, 그 다음에 TV월 아래에 있는 간접 조명을 할 때도 조명이 끊기지 않도록 네온 플렉스 제품으로 마감 처리를 했어. 자, 왜 조명이 끊기지 않는 게 중요하냐? 자,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 인간의 눈은 빛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간의 크기를 판단하거든. 환경심리학에서는 시각적 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조명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면 뇌가 그 공간을 하나의 연속된 큰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자, 반대로 조명이 중간에 끊기면 공간이 여러 개의 작은 구역으로 쪼개져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네온 플렉스로 조명의 코너에서도 끊기지 않게 처리를 했어. 목조주택 천장 공사로 애를 먹었지만 조명 하나로 공간이 확 달라진다는 걸 증명한 거야. 자, 네 번째, 브론즈 거울로 공간감 2배. 공용부 양쪽에 브론즈 거울을 활용을 했어. 자, 거울 하나로 공간감을 넓어 보이게 완성을 했는데, 거울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한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맞아. 여기서 포인트는 브론즈 거울이라는 거야. 자, 일반 실버 거울은 반사율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공간이 산만해 보일 수 있거든. 근데 브론즈 거울은 약간 스모키한 톤 때문에 은은하게 공간을 확장시키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동시에 만들어주는 거야. 자, 실제로 상업 공간 디자인에서 브론즈 미러는 공간 확장 효과 70%, 그 다음에 시각적 안정감 30% 황금 비율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야. 자,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자, 스위치 자리가 마땅치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거울에 용 스위치를 설치했어. 자, 디자인도 살리고 기능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솔루션이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열 보강까지 완벽하게. 디자인과는 별개로 단창이었던 부분을 이중창으로 만들어서 단열 부분 보강도 해드렸어. 단독주택은 디자인보다 생존이 먼저다. 자,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겨울에 얼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야. 자, 단창과 이중창의 단열 성능 차이는 최소 2~3배는 차이가 나. 자, 특히 목조주택은 단열이 약하니까 창호 하나만 제대로 해도 난방비를 30~40% 절약할 수가 있어. 자, 결과적으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이게 같은 거실이 맞아? 라는 말이 진짜 절로 나와. 자, 목조주택 천장 공사에 지옥을 뚫고 도장 마감으로 시각적 연속성을 확보하고 곡선 TV월로 가로 확장 착시 효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긴 조명으로 공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브론즈 거울로 은은한 공간 확장을 완성하니까 짧고 답답했던 거실이 가로로 길고 개방감 넘치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야. 자, 목조주택의 거실 디자인 고민하시는 분들, 짧은 거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자, 이번 비포 애프터 사진 꼭 비교해 보면서 영상 끝까지 봐줘. 그럼 이제 주방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음 섹션에서 계속 살펴볼까? 자, 이번 현관은 같은 크기의 현관인데 어떻게 하면 더 넓어 보이는 현관을 만들지에 포커싱을 했어. 핵심 포인트는 구조는 하나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는 공간을 만드냐였어. 자, 그럼 우리가 적용한 5가지 혁신적인 전략을 공개할게. 자, 첫 번째, 현관문부터 싹 갈아엎어라. 비포 보면 완전 올드한 느낌의 현관문이었잖아. 자,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면은 살려둬도 좋았겠지만 처음부터 블랙톤 모던 현관문으로 바꾸자고 권해드렸던 부분이었어. 자, 현관문 하나만 바꿔도 집 전체의 느낌이 달라지니까 올드했던 공간에서 모던한 공간으로 변신하는 가장 빠른 방법. 자, 두 번째, 자, 1:1 거울 매립으로 공간감 2배 확장. 자, 비포 사진을 보면 왼쪽 벽면이 타일이었기 때문에
공간감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자, 근데 시공 후 사진을 보면 1대1 매립된 거울이 왼쪽 벽면을 크게 차지하니까 현관을 들어설 때 느낌이 완전 달라진 거야. 자, 그리고 거울을 매립할 때 바닥 타일 매지 라인에 맞춰서 라인 정리까지 완벽하게 마감했지. 자, 거울 하나로 현관 한쪽이 길어 보이면서 체감상 공간이 2배 이상 넓어진 거야. 자, 세 번째, 신발장 디자인 선 없이 깔끔하게. 비포 사진에 기존 신발장을 보면 사용감이 있기도 하지만 새로 만들어도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이 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최대한 선 없이 마감했어. 다른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할 때 일부러 포인트를 주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차분한 톤으로 마감하기 위해서 엣지가 보이지 않게 신발장을 만든 거지. 그리고 키홀더 수납 공간 뒤쪽에는 주방 상판에 들어간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과 함께 튀지 않게 일정한 톤으로 통일해서 마감했어. 자, 네 번째, 거실 타일과 연결되는 현관 타일. 자, 이번 현장은 거실 부분을 타일로 마감을 했거든. 그래서 같은 타일재로 현관까지 연결했어. 자, 보통 매지 라인을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타일의 스타팅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번 현장에서는 그 시작점을 현관을 기준으로 해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정갈한 느낌이 들도록 마감을 한 거야. 자, 800에 800각 타일로 최대한 모던한 느낌을 줬는데 현관에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일체감이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하는 마법이야. 다섯 번째, 단독주택에 중문이 필요할까? 자, 거기에 대한 정답을 알려줄게. 이번 단독주택은 중문이 무조건 필요한 구조였어. 왜냐고? 첫째, 단독주택 특성상 외부 단열 이슈. 자,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복도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단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막아주는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외부 현관과 맞닿는 구조다 보니까 단열을 위해서라도 중문은 꼭 필요해. 자, 다른 중문 때보다 단열을 더 신경을 써서 중문의 힌지를 매립해서 단열 효과를 최다화했어. 자, 두 번째, 현관문 열면 공용부가 바로 보이는 구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현관문을 열면 공용부가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문과 동시에 패브릭이 들어간 형태로 마감을 해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했어. 자, 세 번째, 방충 효과.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 벌레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알잖아.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모기나 나방들의 습격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게 바로 중문이 되는 거지. 자, 디자인도 깔끔하고 단열, 방충, 그리고 프라이버시까지 3마리 토끼를 잡는 거야. 자, 여기서 포인트는 구조는 그대로인데 현관문, 신발장, 거울, 타일, 중문, 자, 이 5가지만 신경 써도 올드하고 좁아 보이던 현관이 모던하면서 넓어 보이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야. 단독주택 현관 디자인 고민인 분들, 자, 좁은 현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리고 중문 설치를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비포 애프터 사진 꼭 비교해 보면서 인테리어 하는데 꼭 참고해 봐. 자, 그럼 이제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공간이 펼쳐질지 다음 섹션에서 계속 살펴볼까? 자, 단독주택은 50평의 공간을 3개 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층마다 공간이 좁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복도와 계단을 디자인할 때 고민했던 포인트는 어디에서 보든지 깔끔하게 만들어 보자는 목표로 만들었어. 자, 복도와 계단 디자인할 때 고민했던 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시스템 창을 통창으로 뷰를 열어라.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곳이 바로 이 창이었어. 자, 우리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핵심 공간이야. 자, 원래는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뭘 했냐면 과감하게 통창으로 변경했어. 자, 중문으로 가려진 우리 집 뷰가 확 뚫려 있으니까 파란 하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자, 프라이버시는 괜찮아요? 아, 걱정하지 마. 블라인드로 언제든지 커버 가능해. 자, 이 부분이 고객님이 정말 가장 만족해 하셨던 포인트였어. 자, 통창 하나로 집 전체의 분위기가 확 바뀌는 마법을 경험한 거지. 자, 두 번째, 문 방향도 바꿔라. 선정리의 시작. 자, 기존에 있던 자잘한 선들 봤지? 완전 지저분하잖아. 자, 우리가 뭘 했냐면 계단 아래쪽에 있는 문의 방향까지 바꿨어. 자, 왜냐고? 자, 현관에서 봤을 때 손잡이가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게 더 깔끔한 뷰를 표현할 수 있었거든. 그래서 복도 라인은 최대한 깔끔하게 선정리를 했어. 자, 공간 자체를 심플하게 만든 거지. 자, 세 번째, 히든도어 마감. 자, 여기서 진짜 포인트.
히든도어 마감을 했어. 자, 문이 벽처럼 보이게 만드는 마감 방식이야. 자, 문 라인이 안 보이니까 복도가 훨씬 더 깔끔하고 넓어 보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기본적으로 히든도어가 가능하려면 마감이 도배가 될 수 없어. 자, 2층 같은 경우는 도배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스텝도어로 마감을 했던 부분이고, 공용부는 도장으로 마감이 된 현장이라서 라인을 더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히든도어 마감을 했어. 손잡이도 흔히 손잡이 빵이 큰 일반 손잡이를 쓰면 너무 좀 티나잖아. 그래서 우리는 도무스 781NI 손잡이로 히든도어에 어울리는 손잡이로 깔끔함을 강조했어. 자, 좁은 복도 라인을 정리하는데 히든도어만 한 게 없다니까. 자, 네 번째, 모던한 계단 색상. 처음에 진한 우드톤의 계단 색상 봤지? 자, 우리가 우드톤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자, 체리색 우드톤이 너무 시선을 빼앗아서 우리가 뭘 했냐면 공용부 도장과 어울리는 회색톤 도장으로 마감을 했어. 자, 계단 색상 하나 바뀌었는데 전체적인 공간이 완전히 모던하게 변신한 거지. 그리고 중간중간 발목등을 설치를 해서 계단에 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썼던 부분이지. 자, 다섯 번째, 간살도어 포인트. 자, 기존에 있던 1층과 2층 사이에 있던 중문 대신 간살도어로 포인트를 줬어. 자, 보통 포인트를 우드로 주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자, 과감하게 간살도어로 마감을 해서 2층 공간을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었지. 좁고 답답하던 복도가 갤러리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야. 자, 단독주택 복도 디자인 고민하는 분들, 좁은 복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리고 히든도어 마감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이번 비포 애프터 사진 꼭 비교해 보면서 영상 끝까지 봐줘. 이번 섹션은 주방 디자인인데 비포 사진 좀 봐봐. 자, 이게 50평대 단독주택 주방이라고? 자, 완전 원룸 수준 주방이었어. 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방이야. 자, 여기 주방의 컨셉은 딱 하나, 확장된 웅장한 주방이야. 자, 처음 실측 오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주방 발코니 확장은 필수겠구나. 자, 그래서 고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 자, 여기 주방 진짜 지금이랑 상상할 수 없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확장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약속을 지켰어. 자, 이번 주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 웅장하게 바꾼 확장의 승리야. 자, 고급스러운 주방을 위한 5가지 포인트 내가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주방 확장으로 절대 공간 확보. 자, 주방 발코니 확장 꼭 해야 돼요? 고객님이 물어보셨을 때 내가 그랬지. 여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확장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이득은 뒷공간을 통해서 공용부가 훨씬 넓어 보인다는 점. 자, 비포 사진 보면 주방이 막혀 있잖아. 자, 근데 거실에서 봤을 때 공간이 확 좁아 보이는 거야. 자, 근데 확장하고 나니까 시선이 주방을 지나 발코니까지 쭉 이어지면서 공용부 전체가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가 생긴 거지. 자, 이건 건축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간의 시각적 깊이야. 자, 뒤로 갈수록 공간이 이어지면 뇌가 그 공간을 훨씬 더 크게 인식하게 되거든. 자, 주방 확장 하나로 거실까지 넓어 보이는 마법. 이게 바로 확장의 힘이야. 자, 두 번째, 긴 아일랜드로 시각적 확장. 자, 우리가 많은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긴 아일랜드의 대면형 주방. 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자, 기존 디귿자 주방이랑 뭐가 달라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비포 보면은 디귿자 구조였잖아. 자, 그러면 주방이 박스처럼 갇혀있는 느낌이 들어. 자, 근데 긴 아일랜드는 수납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공간이 훨씬 길어 보이는 장점이 있어.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자, 뒷부분에도 연결되는 부분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더 공간감을 준 거야. 자, 이것도 아까 거실에서 말했던 시각적 연속성의 원리야. 자, 라인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니까 주방이 실제보다 길어 보이는 거야. 자, 세 번째, 깔끔한 키 큰 장 라인으로 통일감. 자, 후면에 키 큰 장 라인이 정돈이 돼가지고 노출되는 것들을 최소화했어. 자, 주방에서 가장 지저분해 보이는 게 뭐냐면 자잘한 가전제품들이랑 수납 공간이 다 보이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키 큰 장으로 다 숨기고 옆면의 도장 색상도 최대한 비슷한 톤으로 마감해서 공간의 통일성이 높아지면서 고급스러운 공간이 탄생한 거지. 자, 실제로 고급 주방 디자인의 핵심은 보여줄 건 보여주고 숨길 건 숨긴다. 깔끔한 라인 하나로 주방이 요리 프로그램의 주방처럼 변신한 거야. 자, 네 번째, 세라믹 아일랜드로
고급스러움 완성. 이번에 사용한 세라믹 쌍판은 트라버티노 끼아노 제품이야. 이번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과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마감이 가능했다는 점이야. 샌드그레이 무광 패널과 공용부 도장 색상과 잘 어울리면서 천연 대리석 같은 질감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세라믹으로 강추하는 제품이야. 실제로 고급 주택에서 천연 대리석보다 세라믹을 더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관리가 쉬워. 대리석은 얼룩이 생기고 흡수율이 높아서 관리 지옥이잖아. 세라믹은 거의 흡수율이 제로에 가까워서 관리가 완전 편해. 둘째, 내구성이 우수해. 긁힘, 열, 충격이 강해서 주방 공간에는 딱이야. 셋째, 가격 대비 고급스러움. 천연 대리석의 절반 가격으로 똑같은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가 있어. 비포와 애프터 보면 이게 같은 주방이 맞아? 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야. 다섯 번째, 곡면 활용으로 완성도 업. 뒷면에 곡면 처리 봤지? 기존에 확장하면서 세탁기 사이즈에 맞춰서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연결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목공 처리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번 주방 공간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핵심이었어. 직각으로 딱 끊으면 여기서 끝이야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 근데 곡면으로 처리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주방 확장하면서 신경 썼던 단독주택 생존 포인트. 단독주택 주방 확장 디자인만 생각하면 정말 큰일 나. 그래서 생존 포인트를 알려줄게. 생존 포인트 1. 외벽 부분 단열 처리를 확실하게. 주방 발코니 확장하면 뭐가 문제냐면 외벽이 노출되면서 단열이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외벽 부분 단열 처리를 확실하게 했어. 생존 포인트 두 번째. 슬라이딩 도어에서 터닝 도어로. 기존에 슬라이딩 도어였잖아. 근데 슬라이딩 도어는 틈새가 있어서 단열이 약해. 그래서 우리는 터닝 도어까지 설치를 해서 단열에 신경을 썼어. 터닝 도어는 기밀성이 훨씬 더 높아가지고 외풍 차단 효과가 슬라이딩 도어에 대비해서 2배 이상이거든. 생존 포인트 세 번째. 외벽 닿는 부분에 방수 처리. 주방 확장했는데 나중에 물 새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외벽 닿는 부분에 방수 처리도 확실하게 했어. 철거를 했을 때 추후를 대비해서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한 거지. 단독주택은 방수가 생명이라니까. 생존 포인트 네 번째, 발코니 부분 보조주방. 여기도 보조주방에는 남은 세라믹 상판을 활용해서 고급스러운 마감이 가능하게 했어. 생존 포인트 다섯 번째, 히트볼로 단열 작업. 발코니 부분이 크지 않아서 히트볼로 단열 작업을 해드렸어. 히트볼이 뭐냐고? 다른 단열재 대비 성능이 우수해서 단독주택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열 페인트야. 가격이 더 비싸지만 일반 세라믹이나 탄성 코트에 비해서 열 손실이 줄어들고 내구성도 좋기 때문이지. 경화가 빠르게 돼서 시공이 어렵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편이지만 특허받은 제품으로 품질이 좋아서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단독주택에서는 제격인 제품이야. 결과적으로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해보면 주방이 완전 달라졌다는 말이 절로 나오거든. 단독주택 주방 확장 고민하는 분들, 좁은 주방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그리고 단열 방수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비포 애프터 사진 꼭 비교해보면서 인테리어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번 욕실은 특별히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기본을 제대로 지킨 욕실 디자인이야. 단독주택 욕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쁘다 보다는 실사용이 얼마나 편한가, 그리고 관리하기 쉬운가이거든. 그래서 이번 욕실에서는 딱 4가지 핵심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았어. 첫 번째, 선이 깔끔한 도기 선택. 욕실 분위기를 좌우하는 게 뭐냐면 사실 세면대 라인이야. 이번 현장에서는 누오미 사각 스퀘어 타입을 사용했어. 불필요한 곡선 없이 심플한 직선 라인이라 공간이 훨씬 깔끔하고 모던하게 정리되고요. 일반적인 욕실 사이즈라도 도기 디자인 하나만 잘 골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정돼. 두 번째, 얇은 조적 파티션. 욕실이 넓지 않을수록 파티션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되잖아. 그래서 이번엔 얇은 조적 파티션을 선택했어. 샤워 공간은 최대한 확보하면서 청소나 관리가 유리 파티션에 비해 훨씬 쉽거든. 근데 여기서 꿀팁 하나. 조적 파티션을 만들면 꼭 조적 젠다이나 선반을 같이 만들어야 해. 왜냐고? 샴푸 쓰려면 매번 허리 굽히는 순간 욕실이 불편해지거든. 선반 하나만 잘 만들어도 실사용 만족도가 확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줘. 세 번째,
1200에 600각 대형 타일. 이번 욕실이 넓어 보이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1200에 600각 대형 타일을 사용했기 때문이야. 매지 라인이 적어서 시선이 끊기지 않고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좁은 욕실일수록 작은 타일보다는 큰 타일이 훨씬 유리해. 알 수 없는 차이로 고객님들의 눈이 먼저 가기에 하는 매력이 있거든. 네 번째, 매립 수전.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매립 수전이야. 수전이 밖으로 돌출되는 일반 타입과 달리 벽면 안쪽에 매립되기 때문에 욕실이 훨씬 더 고급스럽고 단정해 보여. 특히 이번 현장처럼 전체 욕실 라인을 심플하게 가져오고 싶을 때 매립 수전이 진짜 완성도를 확 끌어올려줘. 정리하자면 이번 욕실은 기본에 충실한 설계가 포인트야.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지키니까 복잡하지 않은데도 세련되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불편함 없는 기본 탄탄한 욕실이 완성된 거야. 단독주택 욕실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조합은 진짜 강추할게. 이번 마스터룸 디자인의 목표는 딱 두 가지였어. 공간의 효율화 그리고 아늑함. 요즘 트렌드 뭔지 알지? 마스터룸은 점점 더 컴팩트하게, 대신 드레스룸을 크게 만드는 구조가 대세야. 사람들은 이제 방은 잠만 자는 공간이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 침실 공간은 낭비 없이 컴팩트하게, 대신 드레스룸은 최대로 확보해서 수납력을 극대화. 화장대와 스타일러까지 동선은 최적화하면서 작지만 진짜 알차게 구성한 마스터룸이야. 마스터룸 디자인 핵심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줄게. 첫째, 방음석고로 아늑함 완성. 침실은 결국 잘 쉬는 공간이잖아. 그래서 벽체에 방음석고를 적용해서 소음이 최소화되고 포근한 느낌의 공간으로 만들어졌어. 두 번째, 드레스룸, 화장대, 스타일러, 동선 최적화. 좁은 공간 안에서도 드레스룸 구조를 최대한 확보하고 싶어 하셨거든. 그래서 우리는 옷장 배치를 최적화해서 수납 최대화, 그리고 화장대 자리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어. 스타일러 동선까지 안에 깔끔하게 포함해서 아침 준비 동선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어서 사용성이 진짜 좋아졌어. 세 번째, 드레스룸 맞은편에 전신 거울 설치. 드레스룸에는 전신 거울이 필수잖아. 근데 좁은 공간일수록 거울이 공간 확장 효과도 같이 줘. 그래서 드레스룸 맞은편 벽면에 전신 거울을 넣어서 편의성도 업, 시각적 공간감도 업,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았어. 정리하자면 이번 마스터룸은 잠만 자는 공간은 컴팩트하게, 드레스룸은 최대한 실용적으로, 이 컨셉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야. 좁아도 불편하지 않고 컴팩트하지만 기능은 꽉 찬 마스터룸이라는 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번 공간은 바로 옥탑방이야. 솔직히 여기 처음에는 힘 좀 빼놓고 가려고 했던 곳이었거든. 근데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알 거야. 옥탑방? 겨울에 그냥 냉동창고로 쓰거나 방 하나 더 있는데 결국은 짐창고로 사용하거나 하게 되지. 이렇게 되면은 50평대 단독주택도 결국 실사용은 30평대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화려한 디자인보다 살아있는 한 층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했어.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줄게. 첫 번째, 터닝도어 하나로 온도 차원이 달라진다. 옥탑방에서 제일 먼저 한 게 터닝도어 설치야. 시공 후에 와보니까 공기가 완전 달랐어. 실제 왔을 때는 선선한 가을이라 몰랐는데 추운 날 와보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했지. 단독주택, 특히 옥탑방 있는 구조라면 터닝도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템이다. 두 번째, 미니멀한 방 만들기. 비포 사진 보면 옥탑방이 진짜 어수선했어. 벽은 투톤에 몰딩, 그 다음에 라인, 창틀은 다 따로 놀고, 사이즈는 있는데 괜히 좁아 보이는 방.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았어. 여기는 힘주는 공간 말고 깔끔하게 쓰기 좋은 방으로 만들자. 그 결과 짐만 쌓아두는 애매한 방에서 취미방이나 게스트룸, 작업실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실사용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야. 세 번째, 무걸레바지의 핵심은 바닥 샌딩. 마지막은 디테일 얘기를 조금 할게. 이번 옥탑방은 무걸레바지, 거기에 플러스 얇은 실리콘으로 마감을 했어. 요즘 무걸레바지라고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 벽과 바닥이 딱 붙어있는 그 깔끔한 느낌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쁘게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마루 시공 전에 바닥 샌딩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큰 차이야.
샌딩을 대충 하면 바닥이 고르지 않아서 벽 바닥 라인이 울퉁불퉁해지고 결국 실리콘 라인이 두껍고 지저분해져. 자,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도 마루 시공 전 바닥 샌딩을 꼼꼼하게 하고 그 위에 마루를 깔고 그 다음에 최대한 얇은 실리콘 선만 살짝 정리, 이 순서를 지켰어.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걸레바지 없어도 벽과 바닥이 딱 붙은 것처럼 보이고 실리콘은 있는데 잘 안 보이는 수준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거지. 자, 옥탑방이 있는 단독주택인데 지금 그냥 집만 쌓여 있다면 이번 디테일들 하나씩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아. 자, 지금까지 용인 처인구 50평대 타운하우스의 단독주택 인테리어에 대해서 풀 리뷰를 함께 살펴봤어. 자, 이번 현장은 정말 말 그대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더 많은 공을 들인 프로젝트였어. 자, 단독주택은 아파트처럼 관리소가 해결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시공하지 않으면 누수로 고생하고 난방비 폭탄 맞고 외풍 때문에 겨울마다 패딩 입고 생활하고 전기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이런 악몽 같은 일이 반복되거든. 자, 그래서 이번 현장에서 우리는 각 공간마다 기능성과 디자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에 집중을 했어. 자, 이번 현장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단열 공사와 샤시 공사로 단열 공강, 자, 그리고 목조주택 천장 조명 시공 난이도 극복, 그리고 거실 주방 착시 디자인, 드레스룸 최적화된 마스터룸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 현장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 이번 현장은 단순히 예쁘게 꾸민 게 아니라 단독주택은 생존부터 잡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준 프로젝트였어. 단열, 방수, 소음, 조명, 구조, 동선, 수납, 자, 이 모든 걸 공간에 맞게 최적화해서 단독주택의 단점을 지우고 장점을 200% 끌어올린 현장이었지. 아파트랑 달리 단독주택은 현장마다 정말 조건이 다르고 문제의 원인도 케이스마다 다르거든. 자,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아. 자, 그럴 때는 고민 혼자 하지 말고 아래 상담 링크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문의해줘. 자, 현장 컨디션 보고 가장 효율적이고 유지관리 오래가는 방법으로 안내해 줄게.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돼. 자, 그리고 더 궁금한 공간이나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줘. 자, 그럼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 그럼 난 이만 마칠게. 안녕.